뭐야, 또 있네. 또 있어요? 수라리 갖고 있는 거야. 꽉 빼버렸어. 발을 들었어요. 고지를 드리고 선생님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으시고 진술 거부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 세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영장 집행하는 시간 2026년 7월 20일 9시 36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환경전담을 맡고 있는 김동원 검사입니다. 오늘 압수된 동물들을 이곳 서천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취재 장소가 다소 멀었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멀리까지 찾아와서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브리핑 후에 그 압수된 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는 보호시설 그리고 검역실 이곳에서 영상을 많이 찍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복귀하시는 시간들까지 고려해서 브리핑은 짧게 짧게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브리핑은 미리 배포해드렸던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그 저희 사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그 한강유역 환경청 특별사법경찰관 분들하고 이제 그 압수된 동물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보호해주셨던 국립생태원 직원분들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환경청과 이제 국립생태원 직원분들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주거 밀집 지역에 야생생물들이 불법 유통되는 실태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게 정식 수입 절차를 왜 거치지 않고 밀수를 하게 되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뭐 사이트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수입이 되더라도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거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뭐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수입 허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주로 밀수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메리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그 구매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데 비해서 밀수해온 개체를 판매하게 되면 이제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밀수된 개체들을 구매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이 됐다고도 나와 있고 이 총책에 처음에 이 밀수 혐의가 암장될 뻔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적발되게 됐던 그 최초 사건이랑 그 암장될 뻔했다던 그 사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최초에 여기 공소사실 요지에 써 있는 이 밀수책 2가 야생생물을 밀수해 오다가 적발돼서 세관에서 압수되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보안 수사를 해본 결과 그 이의 항공권을 D라는 밀수책이 대신 구매해준 사실이 드러났고 그 뒤에 관련 그 동종 전과가 있어서 그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그 사건에서 D와 관련된 사건에서 총책 A가
그 처음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개시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 사건에서는 그 총책 A가 자기가 범행한 것이 아니고 D가 혼자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다, 이렇게 발뺌을 해서 결국 A는 처벌을 모면하고 D만 혼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사실은 A가 그때 밀수 판매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사건 혐의까지 이번 사건에서 함께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보도자료 보면 부장님, 그 여주 최근에 발견된 악어나 뭐 양주에서 발견된 뱀이나 이런 배후에 이런 밀수 조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나타난 이 멸종 위기종 야생 식물들이 이 조직하고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고 좀 수사를 더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참악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 사건에서도 그 A 등 피고인들이 샤마거를 다수, 특히나 이번에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되었던 알비노라는 돌연변을 가진 그 샤마거를 다수 수입해와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피고인들이 수입해와서 유통했던 그 샤마거가 그 이번 소양천에서 발견된 그 샤마거랑 동일한 개체인지는 아직 그 구체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4년 8월에 그 경남 사천에서도 바다악어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체는 그 저희 사건의 피고인인 A가 수입해서 유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 보면 유통한 동물은 200마리 정도로 있고, 유통분류도 있고, 이번에 압수하신 게 있는데, 유통되거나 그리고 압수되지 않은 다른 개체들은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진 것도 다 확인을 하셨는지랑, 그리고 좀 숫자가 맞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 다 폐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이미 각 가정에 팔려 나가서 확인이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미 팔려 나간 것들 중에 좀 미해종이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주택가에서 키워지기 위험한데 확인이 안 된 그런 개체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200마리를 밀수해온 것들 중에는 밀수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들도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인천광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것들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뒤에 관련 사건에서 압수된 것들도 있어서, 그 중에 저희가 압수한 그 95마리 야생생물은 그 200마리 중에 일부분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만 질문 주시겠습니까? 이미 팔리는 애들이 다 종이 확인이 되는지랑, 뭐 1급인지 2급인지랑, 예. 그리고 그러면 각각의 가정에 그냥 그들이 있는 건지, 됐을 때 어떤 전체적인 위험성은 없는지. 예, 지금 그 판매 범행 특정해서 기소한 것은 전부 다 종 분류가 판별이 돼서 특정이 돼서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되었지만 보관하다가 압수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직이 유통했던 것 중에서 좀 가격이 개별 가격이 제일 비쌌다거나 그런 종이 좀 있을까요? 어떤 종이 얼마에 팔렸는데 뭐 이게 제일 비쌌다든지. 예,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 어떤 뱀은 뭐 수백만 원의 효과를 하고 거래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이게 개체마다 종마다 뭐 희소성에 따라 혹은 그 유전적인 돌연변이 뭐 알비노나 뭐 루시스틱 같이 뭐 몸이 하얗게 된다거나 뭐 눈이 빨갛게 된다거나 이런 돌연변이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적게는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파란색. 네. 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그런 것 같은데,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전담이 상태입니다. 구매자들 영상이라든지 구매자들과 처벌이 기소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매자들 중에서도 일부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환경청에서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압수된 장소나 사육센터를 갔을 때 야생동물이 탈출하거나 다른 주거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동물 사건이다 보니까 압색 과정에서 벤트수가 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몇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위험한 야생동물들 압수한 장소, 특히 압수 장소에 코브라 같은 것들이 2마리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애들은 맹독성이 있어서 탈출하거나 유기되거나 방생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공격할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을 사육하려면은 사육시설 등록을 마치고 환경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밀수한 개체들이라서 그런 사육시설 등록 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압수되는 개체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독을 벗어났으니까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탈출을 방지하는 그런 사육시설을 철저하게 구비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키우면서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만 좀. 과정에서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으면 되게 저희가 압수수색한 장소 중에 한 군데에서는 그 문 입구 쪽에 뱀 허물을 엄청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저도 현장에서 깜짝 놀라고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왜 이거 허물을 걸어놓은 거냐, 징그럽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제 뱀이 깔끔하게 탈피를 하는 게 자기는 보람이다, 이걸 보고 그리고 이 뱀 허물에 따라서 이제 성장 과정을 좀 파악할 수가 있다. 뱀 허물이 탈피할 때마다 이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가면서 이제 성장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처가에 최근에 들어갔는데, 아들 이제 키 클 때 벽에다 대고 이제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처가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뱀 허물이 생각나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키웠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총 범죄 수익 궁금한데요. 그리고 A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했던 과거가 있나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피규어랑 인형이 은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일단 범죄 수익 관련한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인 부분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A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무직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파충류 사육과 관련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나 인형이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피규어나 인형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피규어나 인형, 보통은 밀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판매할 때 피규어를 판다, 아니면 인형을 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보통은 이제 밀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개체들을 피규어나 인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나중에 이제 판매글이 적발돼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나는 그냥 피규어를 판매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밀수 개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식의 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러한 은어를 다 알고 구체적인 밀수 과정이나 유통 과정, 현지 판매책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파충류 사육사로 일했기 때문에. 파충류 사육사로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의도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수법들을 다 알고 있고 행할 수 있었던 게 과거에 파충류 관련 일을 했기 때문으로 수사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이 밀수범행을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희귀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것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관련 정보들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밀수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와 다른 공범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좀 과거에 무슨 공장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뭐 친한 지인, 뭐 친구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 친하게 된 그런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충류를 좋아하는 그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접하게 돼서 뭐 만나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은 A 씨가 파충류 업계에서 종사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공범 중에 같이 파충류 이런 업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런 직업에 관련한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파충류 관련 커뮤니티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이 유통하려고 따로 채널을 판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나 이런 걸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총책 A를 비롯해서 이 5명은 잡혔는데, 근데 이제 뭐 여주에서 또 악어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러면은 이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물을 이렇게 밀수하고 이제 유통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이런 다른 밀수와 관련된 혹은 불법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환경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서도 유통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국내 유통한 걸 아는데, 뭐 자세하게 뭐 구나 뭐 이런 거는 좀 곤란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좀 지역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예,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내용이고, 또 예, 너무 구까지 특정해 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이랑 뭐 지방에 이렇게 유통 관련자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압수된 개체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계속 보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밀수동물들 본국으로 송환한 사례, 그걸 다시 보내는 사례도 있던데, 그걸 좀 찾아보니까 막 1급 동물들은 막 본국으로 보내기도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태원에 이 많은 수의 동물들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각 동물원에 보내지는 건지, 좀 개체를 보호의 측면에서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동물보호부 차장 주종우입니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은 행정 절차가 끝나서 저희 생태원으로 이관되게 되면은 국내 공영동물원 등으로 저희가 이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외에 마찬가지로 원산지로 돌려보내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국외 선진 동물원이나 아니면 다른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동물보호부 차장 주종우입니다. 이어서 좀 궁금한 건데, 그럼 이제 압수할 당시에 이 동물들의 좀 건강 상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땠는지. 동물복지부장이고요. 이수길입니다. 이수길입니다. 압수된 동물 95개체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고, 일부 개체에서
좀 기력 저하가 나타난 개체가 있었는데 그 2마리는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 좀 알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5마리가 있었습니다. 요 개체들은 지금 그 산란하거나 산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생태원 쪽에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압수된 개체들이 좀 어느 정도로 좀 희귀한 개체들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보호 강규호입니다. 희귀한 정도는 제가 그렇게 막 판매나 이런 금액적인 측정은 제가 별로 측정을 안 하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든데 일부 개체들 보면은 암용 개체들 애초에 보면은 뭐 보셨겠지만 큰 이제 루시스텍 이제 그물 무늬 비단뱀 혹은 다른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콘스네이크 중에는 비늘이 없는 개체가 있거든요. 이게 돌연변이고 이제 이런 애들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암면 대부분의 개체들이 이제 노멀, 이제 일반적인 개체가 아니라 무늬가 있는 모프 개체였고 혹은 또 이제 시설 등록 중이라 애초에 키우기가 허가가 잘 안 나서 이제 키우기가 어려운 종들이었고 또 그냥 금액적으로도 많이 비싸게 판매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제 답변드리긴 힘든데 혹시 처음 보신 개체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양쯔양 악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보던 밀수되던 악어들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 양쯔양 악어도 처음 봤던 개체기도 하고 그 외에 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밀수되거나 유기된 케이스가 없어서 처음 등록된 개체들도 있었고요. 생태원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보관도 뭐 빌라나 고시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찍 찾아서 건강할 수는 있는데 이런 개체들은 나중에 건강 관리가 안 되거나 나중에 실제로 구매를 해도 사후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밀수로 이제 동물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이제 생태원 측에 좀 정보 말씀을 한 분이 해주실 수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가 교수부터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공식적인 아니라 밀수로 이렇게 동물들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있는 건데 이게 건강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든지 지금 국내에 데리고 와도 등록이 안 됐으니까 동물병원 같은 데서 잘 못 데리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밀수를 하면은 이제 구매를 하더라도 오래 키우기 힘들다던가 이게 전문적인 구매를 담아서 정보 말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 좀 오래 전에 긴팔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사육 중에 적발이 되었고 생태원으로 데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긴팔 원숭이라는 동물이 자연에 있으면은 팔근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타고 팔을 통해서 나무를 타는 동물인데 이 녀석이 이제 희귀한 동물이다 보니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집에서 기르다 보니 이 녀석이 나무를 탈 수가 없고 고릴라처럼 이렇게 앞발을 딛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 동물을 매우 좋아해서 키우겠지만 실제로 그 동물을 생태원에서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팔이 기형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아마 그런 사이티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 키우는 행위 자체가 나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 그 동물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야생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게 부적당한 사례가 매우 많으니 좀 이렇게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를 좀 이렇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태원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밀수된 멸종위기종들이 길러지다가 탈출을 하거나 유기되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얘네가 뭐 생태계 그런 문제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을 이제 여주 악어가 나타났을 때 꽤 많이 들었는데요. 뭐 이제 제 생각은 일단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뭐 열대 지방 혹은 사막 이런 지형에 살던 개체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의 겨울을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생거북 그런 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천연경이 남생이와 경쟁 관계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종들이 다 수생거북이 됩니다. 수생거북 6종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 유기되거나 뱀, 도마뱀 이런 종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겨울을 버티지 못해서 생태계 교란까지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속을 말씀 안 해주시는 분 직함입니다. 동물보호부 강규호 전임연구원입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정말 죄송한데 관심 갖고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영상도 촬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이부 부장실로 그 연락 주시면 개별 질문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건 의의를 말씀해 주신 게 혹시 녹음됐을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뭐 아까 주택가 밀집 지역 뭐 이런 거 예, 예. 사건의 의의가 있었잖아요. 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은 그 최근 여주 소양천에서 악어가 발견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양주에서 뱀이 집에 침입하였다는 등 이런 야생생물 출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 관계를 파악하고 그 배후에 밀수 조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서 다수를 기소한 사건입니다.